해맞이 마을 기자단이 이번 달에도 다양한 마을 소식을 담아 왔는데요. 먼저 해맞이 경로당 인근을 지나가면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있는 화분 정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을 사람들 소식 저 박숙정 기자님이 준비했습니다. 박숙정 기자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동화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꽃과 같은 한 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진용 여사님으로 연꽃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우리 동네 우진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빌라 앞을 지날 때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시나? 빌라 전체 주민들이신가? 어떤 때는 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빌라 옆에 걸터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시기도 하고 볼 때마다 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온종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센터로 제가 운동을 하려고 바쁘게 가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앞을 지나가면 제 눈길이 일단 멈추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눈길 또한 꽃을 바라보며 사랑이 담긴 미소를 꽃들에게 보내고 있었죠. 아, 기회는 이때다. 여쭤봐야겠다.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툭 던지는 말. 기자님은 나보다 훨씬 후배시네요. 하면서 여사님은 2008년 아시안게임 때 세계 4회 체육대회 매일경제 신문기자를 하셨고 적십자 봉사활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자녀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오래전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 자신의 하루하루는 그 이후로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욕심이 1도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오늘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한 커피향 속에 그 평온함이 내게로 스며들었어요. 집안 베란다에도 많은 꽃들과 나무가 있고 또 편안한 의자까지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아 바깥에 키워놓은 화분들, 그 꽃들을 편안하게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이곳, 저는 이곳을 해맞이 식물원이라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이 도심 속을 벗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여사님의 마음이 꽃과 함께 온 동네에 퍼져나올 수 있도록 오래오래 마을에 쉼터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진영 여사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맞이 마을 기자 박흑정이었습니다. 좋은 취재를 잘 하셨네요. 저도 그 부에 살기 때문에 저도 함시 그 지나가면서 꽃 구경해가지고 아유 진짜 그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예예예 꽃을 잘 키워서라 우리 동네 아주 유명한 집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늘 지나다닐 때마다 야 이렇게 꽃을 어떻게 누가 손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참 잘 키우는 말. 그 주인공을 딱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뭐 그날은 사실 운동을 못했습니다. 나도 가다가. 지나가다 그 아줌마 주인하고 앉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유 사람이 인품이 참 근데 좋으시네요. 뭐 선뜻 뭐 저 마을 기자인데요 하니까 선뜻 집안으로 오라 하면서 그 강릉에서만 있는 그 원두 커피를
한 잔 주시는데 그 진짜 맛이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다음은 오늘 박숙정 기자님의 꽃 이야기는 정말로 취재를 잘 하셔서 정말로 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동네 그 주택이 굉장히 좀 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 여기 본인이 와 계시지만은 유시원님이 그 동네에 사시는데 그 동네가 너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위가 너무 그 위치라든가 그 집안 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어떻게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악합니다. 그 실제로 현장에서 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직도 주민센터 뒤에 쓰러질 것 같은 빈집이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는 우리 동네가 사람도 살지 않고 빈집이 많았으며 엄청난 쓰레기와 고양이가 틀을 잡고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빈집이 철거되고 주차장이 들어서고 길도 훤히 트인 깨끗한 도로와 그렇게도 많이 우려대던 길고양이 소리도 사라지고 어쩌다 가끔씩 음식 쓰레기를 뒤집으며 먹이를 찾아 사람의 눈치를 흘금흘금 살피며 도망가기에 바쁜 지금 아직도 해맞이 동네에 고양이가 모여 살며 주민들을 괴롭히는 빈집이 있다는 제보자가 있어 함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안을 볼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제보자의 집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와,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기와 지붕의 집 한 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너덜너덜 지붕을 덮은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헤어진 천 조각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날아다니고 숨을 쉬면 코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는 다닥다닥 빌라가 붙어 있고 그 중앙에 이 빈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기와 지붕을 덮은 이 천막이 날아가지 못하게 올려놓은 벽돌이었는데요. 벽돌을 묶고 놓은 밧줄이 낡아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밧줄이 떨어져 벽돌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아 다칠까 늘 불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집을 취재하면서 의문이 생긴 것은 도시재생 사업 때에 왜 이 집은 갖지 못했는지, 비가 많이 오고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구청과 주민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다만 조속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주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맞이 마을 기자 박숙정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은 철거라도 해주면 감사하겠느니라. 철거를 지금 고양이가 소통하지요. 이제 그것만 철거를 하자. 그것만 해주도만 그랬는데 지금 위에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돌이 그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태풍 오기나 비가 오기나 지금 노건이 떨어지가 있거든요. 떨어지면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철거라도 다 해야 되지. 그럼 뭐 찌직찌직 해갖고 목이 이제 좀 있어 보여서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놀이터라고. 애들이 거기 놀러 왔다 갔다 수십 번을 하는데. 맞아. 그 애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꼭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군자 매화. 사군자는 여백의 미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비움보다 처음으로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여백의 미는 또 다른 상상권이다. 큰 책상 앞에 서면 화선지를 펴면서 잡다한 일상에서 벗어난다. 나만의 세계에 젖어든다. 별 위에 먹을 갈면서 오늘은 어떤 매화를 피워볼까? 설중매, 홍매, 백매, 매화 속에 파묻히면 번잡한 일상사 다 떨치고 매화숲 속으로 떠난다. 서실 뒤쪽 책상에 붓을 다듬어 끌듯 달래듯 눕히면서 가지를 쳐 올리면 흰 화선지에 살아나는 묘화 가지마다 지난날의 아쉬움도 미련도 흔적이 없어진다. 깊은 산 외롭게 피는 외화를 찾으면 그곳이 나만의 이상향이 되리니. 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시를 직접 쓰시고 또 예, 난도까지 해주셔서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감사합니다. 저기 사군자를 좀 했거든요. 예, 사군자를 한 10년 했는데 그 사군자를 하면서 그 사군자 매난죽 국죽 그 사군자 그걸 하면서 또 사군자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또 나이가 되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모내가 요새는 사군자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막 또 이래 신문방에 나오러 가 이런 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마 선생님은 그 시를 쓰시는데 참 소질이 있으시고 아이고 뭐 참 별려요. 선천적인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항상 보면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선생님은 앞으로도 시를 계속 쓰실 생각이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쓰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마을도 그렇고 마을 신문에 게재해서도 알려지지만 여러 사람이 마 선생님 시를 보고 듣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거 없는데.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호 기자님 전해 주시면 좋겠네요. 놀이터 이야기가 예. 선생님 놀이터 이야기 한번 내보실랍니까? 지금 소개받은 임상호입니다. 우리 마을은 아주 좀 후진 곳입니다. 거제 사동이 철도 관사를 위주로 조성이 돼서 비교적 생활 여건은 좋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는 꿈도 못 꾸던 자리인데 재작년까지 끝난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우리 마을에 농장도 생기고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고 맞아요. 또 주차장도 생기고 소방도로도 생기고 하단 꽃길 옆에 화단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건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약 160평 땅 48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의 2층 구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게 하는 시설이 오래되고 보존되고 활용되고 가꿔져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상 동사무소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청소 한 번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와서 똥 싸고 잡초는 우거지고 심지어 슬쩍 쓰레기도 와서 버리고 하는 거를 누가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꽃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꽃은 신고 피어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가꿔야 되는데 가꾸는 사람도 없고 또 꽃이 지고 나면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리는데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달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시정이 돼서 우리 마을이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우리 동네 문제가 많네요, 선생님. 예. 아유, 참. 이것으로 해맞이 마을수다 4월 방송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5월에는 더 알차고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소식과 제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봅시다.